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뉴스웨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애틀란타 서부의 대표적 교통 혼잡 구간인 I-20와 I-285 서쪽 분기점 개선 공사가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지아주 교통국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인터체인지 재구성 프로젝트의 핵심 공정인 플라이오버 교량 빔 설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현장에서는 각각 12만 7천 파운드가 넘는 대형 콘크리트 및 강철 빔이 교각 위에 거치됐습니다. 첫 번째로 시공되는 구간은 I-285 남행 플라이오버로 기존 도면상 계획이 실제 구조물로 가시화되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분기점은 2026년 미국 트럭 운송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트럭 병목 구간 조사에서 6위를 기록할 만큼 물류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풀턴 인더스트리얼 블러버드 인근의 급커브와 좌측 진출입 램프 구조는 대형 트럭의 속도 저하와 잦은 정체를 유발해왔습니다. 조지아주 교통국은 1960년대 설계를 전면 개편해 좌측 출입 램프를 없애고 우측 출구 중심 구조로 전환합니다. 또한 급격한 루프형 곡선을 제거하고 약 0.5마일 길이의 완만한 램프를 신설해 대형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사는 3월부터 야간 시간대에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I-20와 I-285 북남행 일부 구간에서 야간 차로 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전자들은 출발 전 최신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플라이오버는 2027년 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전체 프로젝트는 2030년 완공 예정입니다. 조지아교통국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 속도가 20에서 30%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완공 후에는 2개 차로 플라이오버, 보조차로 확충, 전면 재포장 등이 적용돼 교통처리 용량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도시는 와이오밍주 샤이엔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금융정보업체 월렛 허브가 미국 내 116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근로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샤이엔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평균 주당 근무 시간, 고용률, 휴가 미사용 비율, 복수직업 보유 비율, 자원봉사 참여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산정됐습니다. 이어 2위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3위는 워싱턴 DC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 사우스다코타주 스폴스, 5위는 텍사스주 어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 6위 내슈빌, 7위 달라스, 8위 샌프란시스코, 9위 덴버, 10위 오스틴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어빙과 달라스, 오스틴 등 3개 도시가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며 높은 근로 강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와이오밍주의 샤이엔은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0.7시간으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또한 복수직업을 가진 근로자 비율도 전국 5위를 기록해 추가 소득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위를 차지한 앵커리지는 평균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는 도시 중 하나로 고용률이 96% 이상에 달했습니다. 3위에 오른 워싱턴 DC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6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통근 시간은 약 30분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의 약 31%가 자원봉사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렛 허브 측은 장시간 근무와 부업 활동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노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미 인구조사국과 노동통계국 등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노후 장기 투숙 호텔을 영구적으로 저렴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본격 착공에 들어갑니다. 귀넷주택공사는 피치추리 코너스 지미카타 블러버드 7065번지에 위치한 스프링 스왈로우 롯지를 인수하고 25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착공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로변에 위치한 노후 장기 투숙 호텔을 개조해 영구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귀넷 카운티 최초의 호텔 전환형 저렴주택 개발 사례입니다. 귀넷 주택공사는 4.69에이커 부지에 총 73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세대에는 완비된 주방이 설치되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 시스템과 현대적 안전장치를 도입합니다. 또한 녹지 공간도 추가됩니다. 입주는 2026년 가을로 예정돼 있습니다. 총 개발 비용은 1,450만 달러입니다. 카렌 램지 귀넷주택공사 최고 경영자는 저렴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해법과 다양한 금융구조, 의도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모범 사례이자 귀넷 카운티 최초의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고 개발 책임자 레일라 프를라차는 10년 전 놀크로스 지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84%가 장기 투숙 호텔을 최후의 주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사업은 그 연구와 정책적 옹호 활동의 결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귀넷 카운티의 21개월간 통합 접수 자료에 따르면 522명이 노숙 상태이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위탁 양육 청소년의 약 40%가 프로그램 퇴소 2년 이내에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매년 약 700명이 보호시설 퇴소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스프링 스왈로우 로지는 노인, 노숙 위험 청소년, 위탁 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을 위한 저렴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비영리 서비스 기관과 협력해 사회복지, 상담,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피치추리 코너스시의 지원 아래 귀넷 카운티가 전체 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으며 그레이터 애틀란타 커뮤니티 재단, 애틀란타 연방주택 대출은행, 콕스 재단, 조지아 파워 재단, 프라이머리카 등 공공 민간 파트너들이 재정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귀넷 주택공사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 501c3 개발 기관으로 귀넷 지역의 저렴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 및 임대주택의 건설, 개보수, 운영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귀넷 카운티 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적 주거 기반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권익 신장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아시안 아메리칸 옹호의 날 행사가 오는 3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애틀란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란타 지부와 아시안 아메리칸 옹호기금이 공동 주최하며 오전 일정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센트럴 장로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행사는 조식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및 옹호 교육으로 문을 엽니다. 주최 측은 단체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 조지아주에서 논의 중인 주요 주정부 법안과 정책 현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입법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과 정책 제안 전달 방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도 받게 됩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함께 조지아 주청사로 이동해 의사당 계단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어 각 지역구 주 상하원들을 직접 만나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식 일정은 점심 식사로 마무리됩니다. 주최 측은 옹호활동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생단체,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개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조지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가 24일 애틀란타 다운타운 넬슨 멀린스 로폼에서 KABA 설날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아 한인 법조인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축하하고 2026년 신임 임원 및 이사진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으며 2026년을 이끌어갈 임원진과 이사진에 대한 소개와 선서식이 이어졌습니다. 레리 킴 회장은 인사말에서
설날을 맞아 한인 법조인들이 함께 모여 새해를 축하하고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기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법조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 이정화, 박은영, 정승욱, 이종원 변호사, 모기지맥의 표정원 대표 등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조지아 지역 로스쿨 재학생과 새내기 법조인들도 다수 참석해 선배 변호사들과 교류하며 세대 간 네트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준호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언어와 문화 이해가 중요한 이민사회에서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바나 사건 당시 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한인 법조인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해 차세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총영사관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인 법조인 네트워크 강화와 공익법률 지원, 차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지아 한인사회와 법조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월 25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